나는 현장에 일하는 순간이 가장 좋고 나는 다시 프로로 재탄생한다가 앞으로의 목표이고 계획이에요. 안녕하세요. 헤어포트의 어스키입니다. 오늘은 미용계의 대통령이신 박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72년도에 미용계 입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다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당시 미용계에는 남성분의 그 미용계 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헤어 디자인 분야에 구체화되거나 전문화되지 않았을 때 어땠었는지. 물론 70년대는 남성들이 거의 미용계는 없었던 시대이고요. 정말 나는 미용계에 남성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나보다 빠른 사람도 사실은 지금 묻혀 있어서 그렇지 한두 명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미용 산업이 정말 아주 열악한 시대에 시작했던 거죠. 혹시 가장 힘들었거나 아니면 이럴 때 정말 미용하기 싫었다 이런 점은 언제쯤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요. 미용을 시작했을 때 그 분위기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게 열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고, 중간중간 힘들었던 일들은 남자라는 사람을 미용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왜 저런 일을 하나, 심하게는 저런 짓을 하나, 뭐 이럴 정도로 사회에서 봐주는 눈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건 물론 이제 내가 부정적인 마인드라면 그게 더 힘들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일이 중간중간 참 많았지만, 이걸 시작하면서 이거는 정말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한 번쯤 도전해 볼 일이다라는 게 마음속에 잠기니까, 과정에서 힘든 일들을 내 생각에 있던 거하고 비교하면 거기에 차지 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미용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혹시나 아주 가장 기뻤던 거, 지금까지 잊지 못할 그 순간. 기뻤던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많죠. 제가 미용을 시작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세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미용인으로서 또 뭐 자랑스럽게 어떤 한국 대표에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쇼를 하거나, 내가 모스크바라든가 북경, 일본 이런 데서 쇼를 하면서 참 긍지를 느껴요. 참 이렇게 좋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미용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굵직한 일들을 해내면서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 내가 참 나는 행복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그 즐거움이 있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일할 때의 그 생각은, 일할 때 그 시간은 굉장히 지금도 대단히 행복한 시간이고 즐기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는지, 그거는 뭐 결론적으로 미용을 시작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프로님의 그 남다른 철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혹시나 헤어스타일이란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리신다면? 헤어스타일은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예술이죠. 움직이는 예술이고, 또 헤어스타일이 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한 70%라고 얘기할 정도로 헤어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대단하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하는 순간에 그 상대방의 마음과 서로 교류하는 느낌에서 헤어스타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헤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날의 그 비즈니스라든가 생활의 모든 것들이 좌우될 정도로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마음에 들었을 때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서 결론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프로님한테 머리 한번 꼭 해보고 싶거나 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기술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꼭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제가
일간지에서 아니 매스컴에서 한번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군부대 내 이발병 교육하신다는 것도 있으시고 그쪽에 또 뭐 인미용 도구를 기증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데 그것도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을 또 하시는지요? 미용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사업이라든가 봉사단체 이런 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군 문화를 접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머리 잘리는 거, 머리 깎는 게 아니라 머리 잘리는 거라는 거, 자존심이 잘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와 머리를 안 자르면은 군대에서는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서 잘라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의자 뭐 거울도 없는 데서 서로 의자만 놓고 서로 잘라주고 이러니까 그 환경에서 군인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 등이 참 자존심을 깎는 이런 상황을 보고 군대에 그 도서관 만드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15년 정도 군대에 관련된 일을 좀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전문가에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뭐 하사관이나 부사관 부인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머리를 자르게 해보기도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군 지휘관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휘관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 바뀔 때가 됐다 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병역문화 개선위원으로 내가 좀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정식으로 제안도 하고 그래서 미용실을 내가 오픈하겠다. 내가 내 돈을 출자해서 도네이션해서 교육시키고 미용실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용실 오픈하니까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군대 안에 3개의 미용실을 저희 이름으로 오픈했는데 아마 이게 이 정도까지는 내가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국방부나 정부에서 좀 어떤 변화를 예산이 있어야지 더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그 너무 좋아하는 느낌을 받고 앞으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이렇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미용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헤어 디자이너가 최고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러한 명성을 또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저는 뭐 지금도 아직 내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하지 않고요. 언제나 내가 27살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20대하고 대화해도 오빠나 형이나 이런 느낌을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뭐 조금만 발전하면 미용에 손을 놓고 경영자로 바뀌거나 생각들이 바뀌는데 나는 현장에 일하는 순간이 가장 좋고 또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도 지금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소통하고 SNS 관련된 거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현장감 있는 생각이 아직도 앞으로 배고프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앞으로도 할 거고요. 사람들이 뭐 손이 떨리니까 그만하시죠. 그런 말이 나오면은 글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뒤를 잇는 후배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우리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꿈이 크게 들어와요. 뭐 최고 뭐 비달사스라든가 정말 성공한 미용인하고 빗대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들어오는데 현장에 와서 보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는 생각을 하는데 미용 산업 그리고 그 뷰티 산업이라는 곳은 앞으로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예뻐진다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전망이 밝다는 얘기고 2만 불 시대 이상이 되면은 자기 먹고 모양 내고 예뻐지고 이런 데에 자기가 많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요즘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라는 건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했다라고 항상 표현하고 잘했는데 현장에 가면 힘들다는 거 생각하는데 힘든 것보다 즐기라는 얘기죠. 사랑해야 돼요. 미용을 사랑해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망이 좋은 환경이 오니까 10년 정도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자세를 지켜주면 내가 볼 때 전문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정신력이 약하고 요즘 아이들이 또 뭐 이게 조금 하루의 상처에 크게 변화를 줘버려요. 선배라든가 고객이라든가 고객님은 전 국민이 고객이니까 몸이 불편해도 고객님이고 정신이 이상해도 고객님이고 성격이 안 좋아도 고객님이고 네.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도 고객님이에요. 그 고객님은 모든 고객님이 자기를 상처를 줄 수 있는 고객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라든가 선배의 말 한마디에 이거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케이스로 떠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알아야 되죠, 미연에.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정신력만 깊이 갖는다면 내가 보장하건대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홈피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박지훈 뷰티의 패밀리데이라고 해서 12월 4일에 있던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요? 제가 2000년이 내가 만 50살 되는 해인데요. 그 사람 수명이 100년 산다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정도면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도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2000년, 3000년에 몇 년 투자하자 해가지고 제가 유학이란 이름으로 영국에 갔어요. 3년 목표로 갔는데 3년 못 채우고 2년 6개월 만에 왔지만 영어를 배우겠다고 갔는데 영어는 1년 만에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을 배우고 또 현장에서 취업도 해보고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돌아와서 그 2년 6개월을 떠나 있는 동안에 다시 오기 위해서 컴백 헤어 쇼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체인점 전체를 불러서 쇼를 시작한 게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쇼를 시작한 게 2002년도에 있거든요. 그게 금년에 10회째예요. 이 패밀리 데이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1년 동안 그 디자이너가 된 사람들이 현장에서 쇼를 하고 거기서 입상이 되면 유럽 연수, 일본 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신진 디자이너들을 등용문을 만들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힘들게 자라왔던 상황을 부모나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현장에서 디자이너 패를 주고 이렇게 우리 딸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라는 행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10회째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 행사도 어떻게 보면 신진 디자이너들이 꿈을 열어주는 장소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지인들이라든가 우리 아트팀이나 일본에서 사람을 불러서 쇼를 하면서 내 지인들이 미용 산업을 잘 몰라요. 미용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쇼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패밀리 데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미용인들에겐 꿈. 전국에 있는 체인점 원장들이나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 등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이 커서 미용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게 좀 전달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되므로 또 이런 미용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기 때문에 이 패밀리 데이는 제가 굉장히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매년 하는 큰 행사예요. 예, 마지막으로 박 디자이너가 프로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이 되게 궁금해요. 그 앞으로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내가 10년 주기로 크게 변하는데 미용을 시작한 10년 만에 오픈을 했고 10년 만에 그 기업형으로 바뀌었고 또 10년 만에 해외 유학을 갔고 그게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또 10년이 되었어요. 금년에는 다시 탄생하는 해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 그 변해야 될 게 우리가 시스템이 부족했던 거 네. 그런 것 등을 확 바꿔서 정말 기업형의 어떤 운영 시스템으로 내년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그 후배 양성 그리고 그 미용 산업이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좀 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미용인들이 지금 뭐 약간의 빈부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살롱들이 너무 영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어떤 미용인으로서 책임감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배우는 학생들이 그 투자했던 많은 돈과 시간을 현장에서 전문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상황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이제 딱 그 목표가 나는 다시 프로로 재탄생한다가 앞으로의 목표이고 계획이에요.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